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서 좀 학습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죠. 하지만 너무 에어컨 밑에서 더 건강 해쳐가면서 공부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간혹 바깥 바람도 한번 쐬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야기 할 건데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의료법을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료법뿐 아니라 의료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시에 보기 위해서 지금 의료 관계 법규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상에 나가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병원 개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날씨가 덥지만 오늘도 좀 현장에 갔다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납을 공사하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납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납을 겹치지 않고 그냥 못을 박거나 타가 쳐서 그냥 마감했어요. 하지만 이 못을 박거나 타카를 친 부분에 대해서도 납으로 덧방을 해야 되고요. 또 겹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2m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원칙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테리어 업자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납 두께도 보통 1.5mm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mm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는 이 검사 테이블과 벽까지의 거리가 2m 이상일 때는 1.5mm를 해도 된다지만 사실상 2m까지 벽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2mm로 납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 문틀까지 겹친 부분도 마찬가지 꺾어서 빈틈없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나 이 방사선 종사자들 마찬가지 건강을 위해서 이 산란선이나 아니면 그 누수 산란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겠죠. 그리고 스탠드 벽지가 저는 이 위치에 있는데 이 벽은 1차선을 직접 맞기 때문에 앞과 바깥쪽으로 각각 2mm 그래서 총 4mm로 보강을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원칙을 지킴으로써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법률에 나와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좀 정확히 말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천장과 끝까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마감한데요. 보기창도 있고, 그리고 이 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화문으로 해서 납을 충분히 넣고요. 나무문을 하다 보면 이 틀 자체가 이런 틀이 있죠. 틀을 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화문을 제작해서 이 문 안에도 납을 넣고 문 틀에도 다 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환자 대기 장소 마찬가지 모든 게 이렇게 방화문으로 작업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법이란 게 상당히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법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국가시험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간혹 놓치는 경우 있더라고요. 우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줘야 하기 때문에 명령권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과거에 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국시원이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 의사들의 면허 시험은 이 인증을 받은 대학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예, 이 의료인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애국에 의료인 면허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 해당되는 그 나라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애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받은 사람인데,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 국내에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는 이 국시에 바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하지만 애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애국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나라에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예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하면 국내에 국시를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예비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 인증받아야 됩니다. 각 대학이. 그리고 외국의 면 같은 경우도 반드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처럼 예비 시험이 있는 거 아니고 바로 국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의료인이지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았으면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조산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반드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대로 애국에서 조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조산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 그래서 이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보면, 자, 조산 수습 의료기관인데 산부인과 수련병원 또는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인데 월 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되고요. 이 100건 이상 됐을 때 그 10분의 1 이내에서 수습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건이 될 때는 10분의 1이니까 10명이겠죠. 예. 200건이면 20명까지 둘 수도 있다는 거죠. 10분의 1이니까요. 예. 다음 이제 의료기사 등입니다. 자, 의료기사 등도 마찬가지 이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해당되는 학교를 졸업해야겠죠. 아니면 이 졸업 예정자,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예. 그리고 다만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학문 전공해야 됩니다. 의료기사 등은 인증 기준은 없었지만 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을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전공해야 되고요. 법으로 정하는 교과목 이수해야 되지만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애국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마찬가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국시에 응시할 수 있고요. 자, 졸업 시기에 졸업해야지만 면허를 볼 수 있는데 졸업 예정자로서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을 했지만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졸업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자, 졸업 예정자로서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은 뭐 특별하게 내용 없습니다. 뭐 면허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2주 이내에 발급해야 되고 애국의 면허 있는 경우는 조회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이 내용은 특별히 뭐 볼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의 범위는 당연히 자기의 전공 과목과 이 보건의료 관계법규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원래는 필기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만 실기시험 봤지만 지금은 병합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국가시험의 시행 공고는 90일 전까지는 이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뭐 일시라든지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한 등을 공고해야 되고요. 다만 시험 장소는 이제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에 시험일 30일 전까지만 공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 조건인데요.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 한다는 거, 3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1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조건부 면허를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면허 조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인데 특정 지역은 보건의료 취약지, 자, 특정 업무는 약간 연구 관련된 분야. 자, 이 업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종사하면 면허를 주겠다 하고 면허 조건을 붙이는 거죠. 예, 이거 조건부 면허를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면허를 내줄 때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이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그 등록대장에 등록 후에 면허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의 면허 마찬가지죠. 그 다음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에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당연히 그 업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하지만 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실습 중인 사람, 실습 나가죠. 방학 중에. 이 실습 중인 사람은 무면허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사명칭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한 거죠. 자, 비밀 누설 금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의료인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죠. 의료관계법규뿐만 아니라 다른 내에서도 마찬가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당연한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태증의 신고.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면허를 최초 받은 후 날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면허 신고라고 하죠. 자, 면허 신고는 최초일부터 3년에 그래서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것이 보수교육 이수증입니다. 3년치를 가지고 면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했으면 이 신고를 반려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보수교육을 안 받는 경우가 있죠. 예, 그 졸업한 초년도가 아니라 면허를 받은 초년도에는 이제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보수교육을 받는데 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는데 1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을 때는 보수교육이 유예가 됩니다. 이때는 유예 신청을 한 다음에 유예 확인서를 가지고 보수교육 이수증이 없기 때문에요. 유예 확인서를 가지고 면허 신고를 합니다.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현재 내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면허 신고를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신고 업무를 가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날짜를 기억했다가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또는 유예 확인서를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면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인데요. 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에 대해서 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당연히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고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기재, 약품, 기물 등을 파괴 손상, 점거, 진료 방해, 또 이를 하게끔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권리죠.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의료기관을 개설시켜 놓고 나서 이 어떤 부도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 이 장비를 압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료기재의 압류 금지 그리고
이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나 약품, 시설 재료 또는 거기에 따르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반대로 우선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권리. 대신 이제 의무가 있겠죠. 자, 진료 거부를 금지. 그래서 진료나 조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를 하지 못하고 응급 환자에게도 최선의 처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세탁물 처리입니다.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세탁물 처리 방법이 있는데, 자,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죠. 그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이 병원 감염물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사람은 당연히 이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 기록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고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또는 재기업할 때도 마찬가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치과 기공소하고 안경업소인데요. 자, 치과 의사나 치과 기공사, 의사, 기공사는 치과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고요. 자, 안경사는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이 판매업소를 또는 치과 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치과 의사나 치과 기공사나 안경사도 한 개소만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치과 기공소나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는 당연히 갖춰야지만 개설 등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인 중에서 이제 조산사 있었죠. 그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 조산원, 조산원도 마찬가지 조산사가 하지만 지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이렇게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는데 치과 의사가 아닌 치과 기공사가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지도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폐업 등의 신고도 마찬가지 개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겠죠. 그 치과 기공소나 안경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거짓 광고나 관양 광고 못하고요. 영리의 목적으로 이 환자나 고객을 말살하거나 소개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보고와 검사 등에서 마찬가지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개설자에게 그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명하거나 아니면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시설 업무사항을 검사할 수 있게끔 하고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치과 기공사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도 치과 의사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치과 의사가 발행하는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이 기공물 제작해야겠죠. 그래서 치과 기공물 제작 등에 따른 업무를 의뢰한 치과 의사나 아니면 그 업무를 한 치과 기공소 개설자는 당연히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존 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실제 기공물 제작이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예. 다음 이제 안경업소인데요. 누구든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겠어요. 이 부분이 법이 좀 이상합니다. 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방법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판매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안경테는 가능하죠.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안 된다겠는데 실제로 이거는 되거든요. 근데 법 구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사는 반드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안경사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판매할 때는 사용 방법이라든지 유통기한, 부작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자, 다음 보기 전에 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이상하다 말했죠. 판매 제한인데 이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의 이 방법은 또 된다 하겠어요. 또 근데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되면 안 되겠죠. 네 가지가 충족해야지만 이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에 대한 상품 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내 구매자의 구매 요청을 받아서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수입해야 되고, 그 수입 거래에 있어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수입 화물주의 지위에 판매자가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국내 구매자라는 것이 안경사를 지칭하겠죠. 예. 그래야 판매 가능하니까요. 일반 그 안경이 필요한, 예, 안경사가 아닌 안경을 맞추려는 사람한테는 판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안경사에게 판매해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법이 좀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구성되어 있어서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 그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금 통합시켜서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약간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한번 통합시켜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